점점 운세가 강해지는 시기야. 올해 운세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 묶어놨던 거, 그리고 뭔가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일들이 하나씩 뭔가가 연결이 돼서 움직여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결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도 2025년 을사년도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50세가 되신 우리 용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세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바라봤을 때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특징 좀 어떠한 것들이 좀 느껴지실까요? 76년생 병진생 용띠들은, 근데 이게 사실 병진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띠들의 성질과 성향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기질은 성격은 겉은 불이야. 근데 속은 흙이야. 자, 이거를 내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강하고 뜨겁고 똑부러져 보이는데 사실 속은 한없이 외롭고 복잡한 사람들이 조금은 많아.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좀 화끈한 척 하지만 속으로 본인의 좀 고민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치. 왜?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뭔가가 많이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스스로 조금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그리고 약간 뭐가 있냐면 내가 맞이가 아니어도 맞이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내가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성향,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집안의 울타리와 가장의 역할을 조금은 하려고 하면 사실 뭔지 모르게 되게 강해야 되고 강한 척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우리가 뭔가 첫 만남에서 우리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네. 자, 근데 나 힘들어요, 나 진짜 지금 완전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사람들한테 내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습들을 조금은 숨기고 말 그대로 나는 이래요 라고 밝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 업장에서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사실 10명한테 이 2명을 놓고 물어봤어.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이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 근데 그 회의를 하면 거진 10명 중에 8명 비슷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 직원을 뽑을 때 뭔가 되게 똑부러지고 정말 일은 정말 잘하고 뭔가 되게 좋은 학과에 나오고 되게 좀 나하고 되게 탁월한 직원이지만 이 사람이 풍겨지는 그 이미지 자체는 좀 뭔가 되게 침울하고 근심이 있어 보이고 수심이 깊고 뭔가 사람 자체가 꺾어져 있어.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아니면 되게 밝아, 톡톡 튀어, 뭔가 좀 에너지가 넘쳐, 하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을 하다가 보면서 늘려가고 채워지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 당연히 후자를 뽑겠죠.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용띠들은 책임감이 정말로 강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내면이. 당연하지. 그리고 사람이 보는 눈이 정말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있어.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장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이야. 사람을 잘 보는. 그렇지. 그러면서 이분들 같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용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꽃은 꽃인데 장미꽃이야. 가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사주의 가시를 내가 만들려고 해서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 그 장미꽃은 가시를 발라내고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만지잖아.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지 않게 나 혼자의 그 외로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주면 맞을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의 또 인생을 좀 돌아본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치. 가장 좀 이분들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기와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가 약간 조금 세게 오는 팔자였어. 그렇게 얘기만 해도 뭔가 되게 좀
슬프지 않아? 그쵸. 왜냐하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그 시점에 어떻게 그 시점을 따지면 한 2006년에서 2012년 정도? 이때는 운세가 충동을 하는 시기야. 내가 태어난 해와 들어오는 해 자체가 부딪히고 꺾어지고 뭔가가 무너지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이 시점에는 가정이 예를 들어 깨지거나 아니면 깨진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야. 이별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돈이 갑자기 그냥 훅훅 나가버린다든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써서 나가는 게 아니고 후자로 인해서 뭐 가족 때문에 돈이 뭐 나가는 타이밍이 있다든지. 네. 근데 돈은 그때 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돈 들어온다 이거 들어와서 뭐 해야지 하는 시점에 들어온 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가 없었어야지 되지. 어떤 건지 알겠네요. 어떻게 보면 잘 좀 풀릴 듯 하면은 또 막히고 좀 이런. 맞아. 그래서 그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 그쵸.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내가 몸이 여기가 아파, 뭐 너 암이야, 아니면 너 무슨 병이야 라고 해야지만 병이 아니거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리적인 안정이 되지가 않으면 뭔가가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이게 무기력증? 그런 게 이렇게 오면 사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런 게 복합적으로 오는 시기였던 것 같고 이 시점에 인생에서 배신을 조금은 크게 당하는 시기야.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한테 조금 상처를 받는다든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 아니면 나하고 뭔가 같이 사업을 하고 뭔가 같이 팀워크로 해서 같이 잘 나갔던 사람이 홀라당 다 빼먹고 도망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조금은 있어서 내 뜻대로 안 됐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용이야.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품은 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또 꿈도 크고 또 배포도 많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배려심이 많거든.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한번 파악을 하잖아. 그리고 또 한 번 실수는 절대적으로 다시 하지 않아. 그리고 한 번 사람의 파악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파악한 거를 메모리칩에 딱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한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거를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해놔도 그 사람한테 절대 티내지 않아. 그런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그거는 진짜 되게 좋은 능력. 그치, 좋은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진 강점이 장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좋다. 맞아. 이런 장점 때문에. 그리고 또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조상을 등을 업고 있어. 이 사람들은 사실 하늘에서 돕는 것보다 인간에서 돕는 것보다 내 조상이 나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막 망해가지고 다 꺾어지려고 해도 이상하게 솟아날 구멍이 있고 뭔가가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 진짜 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돼. 내가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대주면 얘가 막 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 예를 든다면. 근데 희한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가 이렇게 조금은 생긴다든지 만들어져. 내가 정말 뭔가가 필요하고 간절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지 않나. 근데 이러려면 사실 인간에서 뿌리 없는 나무는 없잖아. 뿌리가 있으니까 줄기가 있고 줄기가 있으니까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뿌리가 흔들리면 사람도 열매가 아무리 크게 맺혀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제값을 못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조상의 기운 그리고 조상한테 조금은 잘 해줘야 나한테 그런 그리고 그런 복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오케이. 너무 잘 알겠네요.
그래서 이분들도 중요한 것이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을사년 이제 또 하반기부터 해서 좀 새롭게 들어오는 이 운기에 이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점점 운세가 강해지는 시기야. 강해진다. 올해 운세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왜냐하면 판단력과 직관력이 높다고 했잖아. 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관찰하고 그동안에 분석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지는 시점이야.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나갔던 인연들 뭔가가 움직여서 아 이걸 한번 같이 해볼까?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아이템들이 이게 딱딱 맞아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 좋네요, 선생님. 진짜 좋아. 그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작년까지는 네. 우리가 삼재였잖아. 근데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지만은 않기는 했는데 이게 복불복 케바케였거든. 네. 좋으면 좋고 완전히 꺾어지면 꺾어지고.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 묶어놨던 거 그리고 뭔가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일들이 하나씩 뭔가가 연결이 돼서 움직여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야. 괜찮네요, 선생님. 그래서 결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든다면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라든지 가족 문제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지 이거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결정을 했을 때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이 용띠들은 직관력이 뚜렷하다고 했잖아. 네. 근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 직관이 갑자기 이렇게 진짜 발휘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이 곧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내 감을 믿어봐라. 진짜.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하반기에 이런 변화라든지 변동 이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과감하게 도전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빙고. 와우. 완전 좋지 않아?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 네. 말로 인해서 뭔가가 이게 감정이 격해질 수 있어. 근데 그거는 9월에서 한 11월 정도에 오는 시점이야. 이 감정 싸움이 계속되면 희한하게도 들어왔던 인연이 다시 끊기고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는 정말 가족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에 있어서 내가 조금은 말을 이쁘게 포장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어린애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 너 왜 이걸 똑같이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말을 조금은 유도를 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아 너도 참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좀 유지하면서 정확한 포인트를 좀 꽂아주는 그런 말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럼 또 꿀팁이네요 정말로. 아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 진짜 마음도 되게 씀씀이도 되게 괜찮다. 뭔가 배려심이 많구나 라고 해서 사람의 이 인심을 더 살 수 있거든.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에서 내가 또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석에 N과 S가 탁 붙는 것처럼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누군가 한 명 앉혀두고 1대1로 점사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또 본인의 운세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선생님? 당연하지. 이 용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덩이야. 근데 이 불덩이는 안 좋은 불덩이가 아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게 용이야. 왜냐? 용은 아래로 처박는 게 아니잖아. 용은 위로 올라가면서 불을 뽐는 게 용이란 말이야. 얼마나 멋져,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 기운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 자, 근데 이럴 때에는 움직여, 행동해, 그리고 꼭 연결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내가 정말로 이 기운을 완전하게 다 쓸어 모으고 싶다. 완전 영끌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중년에 온 게 뒤바꾸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 불의 기운은 우리가 사실 만신집에서 군만 하거나 뭐 치성을 드리거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 불은 초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쁘잖아. 네. 그리고 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내가 안 좋으려고 하면 이 초는 그냥 무너져 내린다. 안 그러면 그냥 꺼져버려. 안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다 기울어. 그래서 이 초를 밝힌다라는 의미는 불을 밝힌다, 안 좋은 걸 녹인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운기 자체가 말 그대로 좋은 쪽으로 연끌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초를 조금은 여러분들 집에서 밝히면 절대 안 되고 믿을 수 있는 곳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은 맡기셔서 그렇게 불을 밝혀 가셨다면 안 좋은 거는 녹이고 좋은 온기는 내가 가지고 오고 이건 일석이조 아니야?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올해의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버섯 쌤을 또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른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